안녕하십니까. 상위권 수학의 표준 신동훈 수학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021년 8월달 여름방학이 마무리가 되었죠. 딱 하루 정도는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좀 리프레시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여러분 아마 기숙사 복귀하실 겁니다. 복귀하는 그 당일날에 시험을 보죠. 계약고사라고요.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자면요, 상상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제1차 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 2차 고사는 9월 초 목요일 금요일 그때쯤은 좀 보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그 이후의 중간 기말 내신 강좌, 내신 대비와 상상고 대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Let's go. 자, 제가요 21년도 2학기 내신 대비 강좌를 말씀드리려면 이걸 좀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이전 거요. 2020년도 거 또는 그 이전의 2학기 중간 기말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2학기 중간고사가 사실 역대급 제일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1학기 중간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나온 걸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중간고사는 평균 점수 79점이었고 기말은요. 기말은 학교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60점 한 초중 정도 될 것 같죠. 근데 2학기 중간은요, 집합과 명제와 함수하는데 집합과 명제인데 어려웠었어요. 많이 어려웠었어요. 2020년도 시험에는요 한 60년 초반이었고요. 그 이전에 2019년도에서는요 평균 점수가 58, 9점가량 되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1학기 기말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었다라는 걸 먼저 좀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문항수로 보자면요, 단답형이 18문항. 어이쿠, 넘어갔네. 18문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항수는요 1학기 때 여러분이 봤던 그 시험 문항수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넘어갔네. 이렇게 되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학기 중간 기말 2번 시험 봤죠. 시험이 수험생인데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얼마나 잘 부합시키고 충족시켰느냐에 따라서 수험생활의 관건,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시험은요, 적어도 제한된 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걸, 폭발시키는 걸 요구한다는 이야기야. 그걸 요구해. 근데 그러려면 평상시 어떻게 되는가? 평상시에는요, 수업과 더불어서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걸로 체화시키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연습하는 시간이 꽤 중요한데 그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할 거 뭐냐면 학교 수업, 학원 수업,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숙제하고 암기까지 다 해야 돼. 승부를 거기서 거셔야 됩니다. 충분히요. 평상시 고민하는 연습이 많이 있어야지만 실제 시험에서는요 집중력이, 에너지가 폭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서술형은 3문제 가량이었는데 배점이 조금 이랬었습니다. 15점, 10점 가량. 그러니까 15점짜리 하나가 빵꾸가 나버리면요 타격이요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파트는요 합성 함수 그래프에 그리는 문제. 집합과 명제에서는요 그냥 명제 파트는 부등식과 뭐 절대부등식 이런 것들 알겠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작년이었고 난이도는 평균이 한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였는데 올해 2021년 2학기 중간고사가 단원 이거거든요. 집합과 명제 함수인데 함수에서도 역함수 직전이었습니다. 즉 합성 함수까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역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통상은 들어가는 게 많은데 작년에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집합과 명제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생님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전, 방학 때 그리고 개학 후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방학 기간 동안에 수하에 대해서 한 문제집 2권 정도 잡아서 아예 팍 작사를 내야 한다고. 충분히 연습하셔야 되고 개학하고 나서도 문제집 2권 정도요.
여러분 기숙사 들어가실 때 시중 문제집 한 권 정도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저랑 수업할 때 수업 교재 있잖아. 워크북 있잖아. 완벽하게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게 뭐냐면 단지 문제풀이가 아니잖아요. 1학기 때 해본 친구도 아실 겁니다. 이거 상상고 수학 기출문제를 면접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이 상상고 수학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단별로 계속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난이도는 그 수준의 한 120, 150% 딱 잡은 다음에 자, 올해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유형을 연습,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 수업 시간 다음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수업 시간은 일요일 날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은요, 이게 이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은요, 쌤도 그렇고 학원에서 그렇고 이게 말하기도 애매하거든. 사실은. 왜냐면 학생들과 얼굴을 못 보니까 뭐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의지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있는 학생들한테는요, 충분히 10분 여러분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안내를 할 겁니다. 열의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전주에서 수업합니다. 서울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전주에 내려가서 수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4단계가 아니라 조금 좀 완화되면요, 현장 오시고요. 또는 그 수업을 유튜브로 실시간 수업 동시에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사실은요, 현장을 서울에서 대치동에 수업을 했었잖아요. 뭐 그거 아니에요. 오케이? 전주에 수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수업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죠. 오케이. 그래서 스킨십도 늘 거니까. 그리고 클래식 시간에는요, 금요일 날에 항상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치르고요, 시간 딱 재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맹점이 좀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학생이 접속을 안 하면요, 어떻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었으면 현장에 쫙 와서 그걸 시험 재고 그거를 다 검사를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온지 안에 다 파악이 되는데 온라인은요, 접속을 하면 사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어머니가 시켰다고 강제해서는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케이? 본인의 의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제가 어떤 반려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침반의 역할. 자, 가보자. 내신 대비는 그렇게 딱 7회 수업할 겁니다. 7회 수업하는데 8월 마지막 주죠, 맞죠? 쭉 하고 추석 때는요, 추석 때도 그때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에 수업합니다. 서울에서요. 추석 연휴가 한 5일인가 아마 꽤 깁니다. 그때 서울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7회차는 이게 언제 정도 되냐면 여러분의 상산고 중간고사 시험이요, 10월 18일인가 아마 볼 겁니다. 보통 한 10월 20일 전후에 보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시험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중순이죠. 지금부터 기산을 해도 9월, 10월이면 2개월이에요. 오케이? 지금부터라도 문제집 딱 한 거 잡고 미리 쫙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자, 수학 경시대 특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야. 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상상고 수학 경시대는요, 다른 학교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다른 학교는 수학 경시대 그것을 모든 학생이 다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계약고사를 잘 본 학생들만 한 80명에서 한 100명, 보통은 80명 정도 응시 자격을 드립니다. 그 학생들이요, 그 학생이 2차 고사라고 해서 9월 첫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그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수학 경시대 요 상을요, 하나 받으면 내신 등급 하나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른 학교랑 다릅니다. 상상고에서 교환 수학 경시상은요, 상당히 많은 값어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입시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요거 좀 보여드릴까? 작년 명단에도 제가 싹 지웠어요. 개인정보라서요. 1학년, 2학년 공이 한 토탈 20명 이렇게 상을 줍니다. 최우수상은 1명, 우수상은 3명, 학년별로 1학년 최우수상 1명, 2학년 최우수상 1명, 1학년 우수상 3명, 그리고 2학년 우수상 3명. 나머지 16명은 장려상을 주는데 16명도 2학년 16명, 그리고 1학년 16명 이렇게 줍니다. 명단 제가 싹 지워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응시하는
인원은 보통 한 80명 중에서 각 학년별로 20명씩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강의를 일단 8월 21일, 20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이거 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개업고사를 보는데 이때 명단에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잘 본 학생들, 내신으로 따지자면 보통 한 3등급 정도 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그 학생들도 변수가 좀 있어요. 왜냐면 1차 고사, 개업고사 성적이 거의 좌우하거든요. 근데 개업고사 범위는요, 1학기 전범위가 됩니다. 1단원 당식 연산에서부터 도형 끝까지요. 거기에서요, 다 내는데, 문항수가 그때그때 조금만 달라요. 작년에는 객관식 출제가 됐고요. 또 그 이전에 단대평 출제가 됐고, 어떤 경우는 참 거짓 파다한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걸 보고 나서 발표가 나기 전에 잘 본 층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진행하면요, 내신과 겹쳐서요,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 재정 항상 매년마다 보고 바로 구제 바로 시작합니다. 하는데 특징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주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경시대 문제는요, 상산이나 어느 학교나 기출문제 구하기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상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 라는 그 기출문제를 제가 복원시켜서 몇 년치를 쫙 풀어드립니다. 근데 특징이 좀 있긴 있어요, 사실은요. 상상 수학 경시는요, 본고사, 일본도 입시문제, 그런 데에서 좀 많이 선별하는 겁니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건 아닌데 특정 문제집에서 뽑아 출제된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예를 기출문제 한 몇 년치 풀어보시면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출제는 8문항, 토탈 8문항 나오고 그 8문항을 120분 동안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를 딱 요 시기에 그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 신동수험에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푸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야, 시험은 상산고 수학 내신 시험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근거 있고 설득 있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것만 자기 걸로 받아먹고 자기 걸로 만든다 그러면 충분히 내신에서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he end.